자, 거기 175쪽 보세요. 175쪽.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글자만 바뀐 거 배웠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요거 딱 배웠었거든. 그때 어떻게 쓰냐면 얘를 두 개 놓고서 위의 식, 아래 식을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연립을 시켜서 풀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x, y 풀었던 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데, 자, 거기 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차랑 2차가 있는 타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차랑 2차가 있는 타입이 있어. 찾았나요? 거기? 그럼 이제 두 개 하나씩 볼 텐데, 자, 첫 번째 타입인 1차랑 2차가 있는 거 있지. 요거는 그냥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 거기 밑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예제 보면 이런 식 보이니? 이렇게. 이거 보이지? 그럼 요거를 니네가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정리할 수 있겠지. 한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오늘도 특별 출연 한 명 시켜줘야지. 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볼까요? Y. Y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니, 또 왜 Y야? 그래, 시온이가 하고 싶다는데 뭐 자상하니까 해줘야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Y에다 집어넣어볼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풀어볼게. x의 제곱 2개 나오고 2x 나오고 플러스 1인데 여기 25까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4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제곱 x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되고 x 4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면 x가 뭐뭐 있니? x가 마이너스 4랑 3이랑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풀 때 우리 x만 구하고 끝내지 않잖아. y도 똑같이 구해줘야 되거든. 자,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해보세요. y 얼마? 마 3. 그 다음에 여기 3 대입해보세요. y 얼마? y 얼마? y는 4 해서 답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3, y는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쓰는 형태 찾으셨죠? 해서 얘는 둘 중에 하나씩 그냥 간단한 걸로 정리해가지고 대입만 시켜주면 돼. 어때? 간단하지?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밑에 175쪽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이 두 개인 거를 한번 볼 겁니다. 2차 방정식 두 개인 거.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176쪽의 예제를 보세요. 뭐야? 자, 거기 176쪽의 예제를 보시면 식이 두 개 있죠. 식이 두 개 있는 거 보이나요? 식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얘는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우리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지. 자, 요거 해볼까? 2xx y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2x는 y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는 x는 y 이렇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두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두 번째 식 봐봐. 두 번째 식은 2x제곱 xy y제곱은 8 이런 식인데, 자, 첫 번째 요거부터 볼까? 자, 저 경우에는 2x가 y래. 그러니까 y가 2x인 거지. 요 자리에다가 2x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 자, 써보면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4x제곱은 8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8x제곱이 8이면 x는 뭐가 있을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는 얼마일까요? 2겠지. 그 다음에 x가 거꾸로 마이너스 1일 때는 y도 부호가 같이 바뀌겠지. 마이너스 2. 근데 요것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 얘는 한 경우가 더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요 경우로 아직 우리 대입 안 해봤지. 요걸 대입을 한 거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 x는 y니까 이번에도 y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해 봅시다. 2x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바뀌죠. xy가 xx로 바뀌었으니까 더하기 x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고
4x제곱이 8이니까 x제곱은 2고요. 그럼 x는 뭐야? 뿔마 루트 2지. 뿔마 루트 2.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x는 루트 2. x는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때도 y를 써줘야 된다고. 자, 지금은 우리 뭐 대입했지? x는 y 대입했지. 그러면 x랑 y랑 서로 어떨까요? 똑같겠죠, 이렇게. 서로. 그럼 답이 몇 개 나왔어? 1개, 2개, 3개, 4개 나온 거 보이니? 해서 이렇게 2차가 2개 얽혀 있으면 무조건 답이 4개가 나와요. 4개. 아셨나요? 앞에 있는 그 1차랑 2차랑 있는 거는 해가 2개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해가 4개가 나올 겁니다. 4개.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요식은 인수분해가 되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좀 어렵잖아.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 하나 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하나 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몇 쪽이냐면 181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안 할 거예요. 181쪽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둘 중에 하나만 좀 해볼 건데 그 두 개 다 식 보면 위에 있는 식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필수예제 14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식은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 우변을 보니까 는 9, 는 6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베트남 가는 은비씨 뭐 해볼까요? 1번 해볼까요? 2번 해볼까요? 1번이요? 그럼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요거는 같이 해보자. 네, 풀어줄게, 얘는. 자, 위에 거 인수분해 되지. x 하고 2y, y인데 위에다가 마이너스 있죠. 붙이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겠다. x가 2y거나 x가 마이너스 y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입을 하실 건데 요거부터 대입해볼까? 요거부터. 자, 요거부터 대입을 하시면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번엔 x에다 그냥 바로 대입할게. 요 대입하시면 요게 4y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6이니까 y 제곱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달라지겠지. 요때 x는 얼마죠? 2고 요때 x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두 쌍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색 바꿔서 자, 주황색으로는 요거 한번 해볼게. x가 마이너스 y일 때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또 대입해볼까요? x자리에다가. 그러면 3y의 제곱이 6이니까 y의 제곱이 2고요. 요것도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루트 2가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x랑 y랑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잖아. 반대니까 요때가 x가 루트 2, 요때가 x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네 쌍이 다 나옵니다. 되셨죠? 자, 해서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앞쪽으로 잠깐 오셔서 176쪽을 볼까요? 176쪽. 자, 176쪽에는 4번에 그 제목에다가 이쪽에다 표현해 볼게요. 그 대칭식이라는 거 있지, 대칭식.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만 딱 쳐놓을까요? 대칭식. 자,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너희들의 식이 딱 주어질 거 아니니 그 식에서 x랑 y를 순서를 바꿔도 x랑 y의 문자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세요.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이 바꿔봐.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니? 근데 식의 결과가 바뀌냐 안 바뀌니 이래도 안 바뀌지. 이런 게 이제 대칭식인 거고 또 하나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x랑 y를 그대로 자리를 바꿔서 쓰면 이런 형태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식이 어때? 다르니? 똑같지. 위에 아래 똑같지. 이런 식들을 우리가 대칭식이라 할 겁니다. 대칭식. 자, 근데 이 대칭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거기 박스 보세요. x 플러스 y는 a고 x, y는 b 이렇게 문자를 바꿔놓고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한다 되어 있는데 자, 거기 x 플러스 y 있지? x 플러스 y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두 근의 합이라고 쓰시고요.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x, y에다가는
두근의 곱 이렇게 쓰실게. 두근의 곱. 써놨나요? 두근의 합곱. 자, 얘들아, 두근의 합이 만약에 뭐 2라고 해보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세울 때 우리 이렇게 세우지 않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출발하지 않을까? 2차 방정식 세울 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뒤에 상수항 그냥 플러스 5 이렇게 붙지. 똑같아. 그거 이제 원리 이용할 건데, 거기 로마자 1번, 2번 지나서 그 3번에 보시면 x, 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근임을 이용한다. 그거 찾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쓰기 위해서 내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거를 필기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볼 거고, 한번 해보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예제. 자, 예제를 보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아이고. 위에는 이런 식이 있고 밑에는 이런 식이 있지. 2x, 2y, 5xy는 44 이렇게 있겠지. 근데 요거 이제 식 먼저 확인해 볼게. 자, 이게 대칭식인가? 일단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곱하기니까 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 얘도 이거 위에 거 맞고. 밑에 거 볼까? 밑에 거 얘네 둘이 바꿔도 괜찮지. 어차피 둘 다 앞에 계수 2니까. 그 다음에 얘도 바꿔도 괜찮지. 그럼 이거는 뭐가 맞다? 대칭식이 맞구나. 자, 대칭식일 때는 뭐 생각하냐면 x 플러스 y는 a라고 놓으시고 xy는 b라고 놓고 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요거를 식을 바꿔보면 이색으로 할까? 얘는 a-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를 a로 바꾼 거고 xy는 b로 바꾼 겁니다. 위아래 식 비교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 요거는 2a가 될 거고 플러스 5b가 될 거고 뒤에 44 이렇게 붙겠지. 따라오고 있어?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이 노란색 길이만 봐봐, 얘들아. 이 노란색 길이 보면 얘네 둘 다 1차식이지. 1차식이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얘를 개수를 맞춥시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기 빼볼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위에 빼볼게. 그러면 빼면 얼마니? 9b는 54지. 9b는 54. 9b가 54야. 9b가 54니까 b가 얼마겠어? 6이겠죠. b가 6이고. 자, b가 6이고, b가 6이고, a는 얼마일까요? a는 7이겠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까, 그지? 그러면 a는 7이고, b는 6인 거야. 그러면 요게 7인 거고요. 요게 6인 거야. 둘이 더했을 때가 7이고, 둘이 곱했을 때 6인데, 뭐 나는 바로 1, 6인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 a를 이렇게 하자 했죠?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 이렇게 잡자 했으니까, 얘가 7이고 얘가 6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요거를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요거 풀어주면 t는 1하고 t는 6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해놓은 게 누가 x고 누가 y일지 모르잖니. 1이 x일 수도 있고 6이 x일 수도 있으니까 답을 두 개 써주는 거야. x가 1일 때는 y는 6, x가 6일 때는 y가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좀 더 연습해 볼게. 자, 넘어가서 179쪽 보세요. 179쪽. 자, 179쪽에 필수예제 15번에 두 번째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자, 식이 요거네요. x제곱 y제곱 더한 게 34고요. x, y를 곱한 게 15입니다. 그러면 얘 대칭식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 x, y를 바꿨을 때, 자리 바꿨을 때 서로 식이 값이 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얘는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대칭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x, y가 얼마인지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여기 봐봐. 이 밑에는 b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x, y가 바로 나와 있어. 근데 x 플러스 y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자, 보세요. 얘를 갖고 만들어 볼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곱셈 공식 많이 했었죠.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는 34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네. a, b를 강제로 만들어낸 거야. 자, 그 다음 밑에는 b는 15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위에다가 요거 대입을 하시면 a의 제곱이 뭐가 나오냐면요. a의 제곱이 얼마 나오니? 30이니까 64? 6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 A가 8이면 B가 얼마일까요? B가 15겠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어때? 이때도 15인 거야. 똑같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요걸 갖고 우리 방정식을 두 개를 세워야겠다, 이번에. 자, 요거 위에 거부터 가보자. 얘는 이렇게 세울게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세울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밑에 거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세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는 t가 누구누구 있을까? 이거는 3하고 5가 있을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네 가지 쓰는 겁니다. x가 3이라면 y는 5고요. x가 5라면 y는 3인 거고, 이쪽도 봐봐. 이쪽도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5고,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나와버렸네요, 답이. 그래서 답을 쓰실 때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왜 답이 네 쌍이 나왔을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문제 있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거. 그 예시로 들었던 문제는 위아래가 둘 다 몇 차였었지? 둘 다 1차식이었었어요. 1차식. 우리 1차식일 때는 답이 이제 두 쌍이 나올 텐데, 지금은 하나가 2차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2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네 쌍이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까? 아래쪽에 214번의 두 번째 문제 있지? 214번 두 번째. 그 문제 지금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보자. 답이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 일단 당연히 대칭식이긴 하겠지. 대칭식이 아닌데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변형 한번 해볼까? 이거 변형하면 요거 빼기 2xy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뒤에는 x 플러스 y 그대로 붙는 거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래 쓸 수 있지 않니?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밑에식 볼까? 밑에식은 요거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y 하나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다. 이게 1이고, 이것도 변형시켜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요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립을 시킬까? 그냥 무작정 빼면 a제곱이 없어지긴 할 텐데, 그러면 a, b가 남아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1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자, a제곱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a는 2 이렇게 하면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는 2인데 2 날아갈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0이고요. a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이너스 1? 1이구나. 1. 이렇게니까. 자, a가 0이거나 1인데 a가 0일 때는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쌍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b가 얼마일까요? 0이겠죠. 0. 아이고. 됐죠? 자, 근데 원래 a, b가 얘는 x 플러스 y고 요거는 xy인 거잖아. 그렇게 한 번씩 세워볼게. 자, 바로 한번 가보자. 둘이 더했을 때 0이야. 그리고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숫자 뭐 있을까? 두 개. 더했을 때 0이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1이랑 마이너스 1이겠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둘이 더했을 때 1이고 곱했을 때 0이야.
그럼 뭐 있을까? 1하고 0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찾아도 괜찮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가 x고 뭐가 y인지 모르잖아. 그쵸? 해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1. 이렇게 서로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갖고 답 쓸게. x가 1일 때는 y는 0, x가 0일 때는 y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가 또 4쌍이 나왔네요. 대칭식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16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번. 자, 16번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되어 있지. 거기다 하나 밑줄 칠까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일단 그거를 이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x 플러스 y가 k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가 3인데, 위에가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이지. 그럼 1차식하고 2차식이 같이 있을 땐 어떻게 하자 했지? 1차식을 정리를 해서 밑에다 대입을 하자 했었죠. 근데 대입을 할 때 y에 대입하는 게 편할까? x에 대입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x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y는 지금 2번 대입해야 되고 x는 한 번만 대입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x는 k-y. 괜찮나요? y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을 갖다가 여기다 쏙 이렇게 집어넣고 식 써볼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k-y 그리고 가로 닫고 y는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푸시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식을 좀 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제곱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최종 정리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됐을까요? 근데 얘들아 한 쌍밖에 안 나와야 된다며 해가 한 쌍밖에. 근데 한 쌍이라고 하면 어쨌든 연립방정식이니까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한 쌍이면. 근데 만약에 y가 2개야. 그러면 이 y 2개에 따른 x도 2개가 나오겠지. 근데 y가 하나면 x가 몇 개 나올까요?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딱 하나밖에. 요 원리를 한번 쓸 건데 이 식이 지금 뭐에 대한 식이지? y에 대한 식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y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 x도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자, 여기서 y가 근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딱 0이어야겠지. 판별식이요. 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 b의 제곱. 이 b가 지금 현재 요겁니다. 4k 제곱. b의 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4a c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얼마여야 되냐면 딱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게 4k 제곱이고 4 날리자. 4 날리고 보자. 그럼 k제곱이 9니까 k는 3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 하나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뭐 하라 했지 지금? 더하라 했지. 더하라 했으니까 0이네. 얘는. 답은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쌍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x가 하나 나오면 y도 하나 나오고 x가 2개 나오면 그거에 딸려있는 y도 똑같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딱 하나씩만 나오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칭식에 대한 것도 두 문제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이제 필수 예제 1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이 있고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34cm라고 합니다. 자, 둘레가 34인데 가로 세로 모르죠. 그럼 가로를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고 한번 나올까 우리? 이렇게 놓으면 A랑 B랑 더해서 2배를 한 게 34겠지. 2배를 한 게. 근데 둘만 더하면 얼마일까요? 17이겠죠. 17. 가로 세로 둘만 더하면. 자,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지름의 길이가 13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지. 근데 얘가 생긴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다 이렇게 야,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그림 잘 그렸지 않아? 말을 말자. 여기 13이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로가 A고 세로가 B라 했으니까 떠오르는 식 없을까? 그치. 피라고라스 쓰면 되겠죠? A제곱하고 B제곱 더한 게 얼마일까요? 13제곱이니까 169 이렇게 쓰는 거야. 169.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할 텐데 얘도 보면 A랑 B랑 서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지 않니? 똑같아지는 거 아니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이것도 요거겠죠. 그렇죠? 이거 대칭식.
그리고 이 식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냐면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왜 ab로 했을까? ab로 하면 문자가 헷갈리는데 그냥 x라고 하자 이거. x라고 하고 요거 x라고 하고 이 두 수의 곱을 이제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봐. x가 17이고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y가 169인 거야. 그럼 이 자리, 아니 2y가 그럼 이 자리 17의 제곱이니까 17의 제곱은 얼마? 니아크 합지 q 이렇게 여기서 얼마를 빼야 169일까요? 120을 빼야겠지. 120이 근데 2y니까 y는 6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0 끝난 거 아닙니다. x가 17이고 y가 60인 거잖아. 근데 x는 뭐냐면 a 플러스 b고 얘는 a, b입니다. 곱한 겁니다. 자, 이런 숫자 있나? 더해가지고 17이고 곱해서 60인 두 숫자 있을까? 10이랑 5?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a는 10이고 b는 5인데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맞겠네. 그치? 반대는 안 되고 가로가 더 길다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2cm, 5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15번 문제 있죠? 요것도 한번 일단 먼저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보고 같이 풀이해드릴게요. 자, 같이 풀어줄게. 일단 답은 3이고 자, 실근을 가진다 했을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A가 이미 있잖아. 있으니까 뭐 X 플러스 Y를 B로 놓든 뭐 XY를 C로 놓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얘는 굳이 그 문자로 놓을 필요도 없는 게 딱 이게 나와 있잖아. X 플러스 Y랑 XY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갖고 바로 식을 세우면 돼. 자, 가볼게.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T 이렇게 쓸 건데 얘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요게 2A 플러스 1이라며. 둘이 더한 게. 둘이 더한 게 요거니까 두 분의 합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이렇게 쓰시고 XY도 있잖아요. 요 그대로 쓰자. XY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겠지. 하고서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는 0을 써주시고. 자,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는 X랑 Y가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X, Y가. 요게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자, 얘들아, 근데 이게 만약에 3이고 뭐 7이라 해보자. 그러면 A가 갑자기 뜬금없이 3i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실수이려면 이 A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될까? 또 마찬가지로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실수. 이해됐을까? A도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는 이 식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식에서. 그럼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판별식 해봐야죠. 자, 요거 판별식 해볼게요.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요거 b에 제곱한 거야.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근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4a 마이너스 1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a는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지금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a 값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요식도 대칭식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요 단원에서는 대칭식만 조금 어렵고 다른 거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거의 다 왔다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도 두 가지 남았어요. 하나는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하나는 부정 방정식.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왔는데 부정 방정식은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 공통분의 방정식은 한 적은 없을 거고 아마. 자, 그럼 요 공통근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식이 두 개가 있을 때 똑같은 근, 같은 근을 갖다가 공통근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문제 풀 때도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근을 찾으면 돼. 근을 찾아서 첫 번째 식에서 근이 1하고 2야. 두 번째 식에서 근이 1하고 3이야. 그럼 공통근 뭘까요? 1이겠죠. 1. 이렇게 찾으면 좋아. 근데 이렇게 근을 찾는 게 쉽지 않거나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거기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여기 중간에 박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공통근을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는 최고차항 소거, 두 번째는 상수항 소거,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그 밑에 예시 통해서 봐줄게. 자, 이런 식이 있어. 요식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공통인근 찾아보세요 하면 너희들 이거 인수분해할 거 아니니? 다 인수분해 둘 다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식을 여기다 맞춰서 써볼게.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할 건 뭐냐면 최고차항을 소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을 소거하려면 연립방정식 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식이 2차 식은 없어지고 1차만 딱 남겠지. 한번 빼볼게. 쭉 빼보면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맞죠? 2x 플러스 4는 0.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2지. x는 마이너스 2. 이게 그냥 공통근이란 소리야. 진짠가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x, 3, 2 여기다 마이너스. x, 5, 2 여기다 마이너스. 그러면 공통근이 마이너스 2 맞네, 그치? 이렇게 찾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할 거야, 상수항. 자, 이번에는 뺄 텐데, 이렇게 빼면 상수항이 안 없어지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 맞춰보자. 얘를 맞추려면 최소 공배수가 30이죠. 30이니까 위에 거에는 5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3을 곱하시고, 그럼 숫자 딱 맞지, 이렇게. 빼볼게. 자, 위에서 밑에를 빼면 2x제곱 플러스 4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풀어보면 2x, x 플러스 2는 0인데, 그럼 답이 두 개 나오거든? 이렇게 두 개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거기 이제 밑줄 하나 칩시다. 박스 바로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얻은 방정식의 해 중에는 공통근이 아닌 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거기다가 쭉 밑줄을 쳐놓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봐봐 얘들아. 이 식은, 이 첫 번째 방법은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그럼 얘는 무조건 공통근이 맞아. 하나 나온 거는. 그런데 여기는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이 식을 만족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x가 0이 나왔어. 이거를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지. 마이너스 6은 0. 이거 말 되니? 말 안 되지. 그럼 얘는 공통근이 아니구나. 이렇게 버려주면 되는 거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옆에 있는 거 최고차항 소거하는 거랑 상수항 소거하는 거랑 하나씩 다 보여줄 거거든. 자, 옆에 가보세요. 필수예제 18번. 자, 필수예제 18번에서는 최고차항을 한번 소거를 해볼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공통근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는 웬만하면 최고차항을 없애세요. 웬만하면. 그게 빨라. 근데 가끔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거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보여줄게. 일단 최고차항 소거하는 것부터 보여줄게. 필수예제 18번 보세요. 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아주 이쁘게 식이 딱딱 2차로 맞춰져 있잖아. 이거 빼볼게. 위에서 아래 빼볼게. 그럼 요 식 된다.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k 마이너스 2로 묶을게. 그럼 이렇게 되겠다.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보이나요? 요거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k 마이너스 2로 딱 하고 얘를 이제 이렇게 가로를 묶은 다음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공통인수 끌어내듯이 k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x 플러스 1이 남겠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나요? 그럼 약간 좀 결과가 기괴한 결과가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답 봐봐. 답이 k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이상하잖아. 봐봐. 얘는 이제 거기 뭐 찾으라 했어요? 실수 k 값을 찾으라 했지. 그러면
여기 일단 2 나온 거 있잖아. 이건 답이야. 요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아니네 하고 버려주는 게 아니라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야. 여기다. 자, 여기다 대입이라고 쓸게. 대입을 한번 해볼게. 여기다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K는 얼마일까요? 이때 K 값 1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이때 K는 1이 나오겠죠. 1.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를 대입할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K가 이제 나왔지. 2 하나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왔고 요걸 써줘야 된다는 소리야. X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안 돼. 아시겠죠? 물론 지금은 우연히 똑같아. 숫자가 얘랑 똑같잖아 우연히. 근데 얘가 항상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K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거 쓰고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식에다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좋아요. 둘 중에 어느 거든 좋으니까 대입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가 두 개예요? K가 두 개인 거지.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왜냐면 결과가 두 개 나왔잖아요, 지금. 결과가 두 개 나왔으니까 K도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K가 2일 때 맞는지도. K가 2일 때 보면 2고 2니까 둘이 식이 똑같지. 둘이 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공통분을 같겠죠. 같은 식이니까. 됐어요? 지금은 최고차항을 갖다가 소거를 해준 문제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좋은 건 아니라니까? 그 밑에 218번 볼까? 218. 자, 걔도 공통분을 가는 실수 K 값을 구할 건데 얘들아, 그 식을 보면 만약에 얘를 최고차항을 소거하겠다고 빼버리잖아? 위아래를? 빼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 이쪽에다 쓸게. 얘는. 그냥 빼면 이런 식이 나와요. OK에다가 빼기 K-2X 플러스 OK는 0 이런 식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식이. 근데 거기 상수항 잘 봐봐. 상수항 하나 OK지. 그 다음에 상수항 두 번째 거 뭐니? 마이너스 OK지. 얘네 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짱 하고 더해주면 둘이 어떻게 될까?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 자, 둘이 한번 더해볼게요. 둘이 더해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2x제곱이고 심지어 그러면 좋은 점 뭔 줄 알아? 가운데 있는 k도 사라진다. 왜냐하면 하나 마이너스 k고 하나 플러스 k잖아.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빼기 6x는 0. 딱 요식 남아. 이렇게. 완전 간단해지지. k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x가 0 또는 3인 거 보이시나요? 0 또는 3.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자. x가 0일 때, x가 3일 때 공통분을 갖는지, 그리고 그때 각각 k 값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식 갖고 확인해 볼 거냐면 둘 중에 뭐든 괜찮은데 나는 위에 있는 거 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요거. 자, 0 한번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했어. x에다가. 그러면 남는 식이 뭐야? OK는 0이지. 그럼 K는 얼마지? 이때? K가 0이죠, 이때. K가 0이야? 근데 거기 조건 봐봐. 단 K는 어떻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3일 때 볼까요? 3일 때 보면 9 빼기 3K-12 플러스 5K는 0이고 2K가 3이니까 K는 2분의 3을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0은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구해놓고 나서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소리야. 알겠지? 조건에 맞는 것들. 자, 근데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뭐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상수항을 빼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최고차항을 빼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둘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하되 내가 두 가지를 다 보여줬잖아. 얘네끼리 빼려고 봤을 때 숫자가 안 맞거든. 잘 맞추기가 좀 힘들거든 얘네들은. 근데 요거는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더했을 때 OK랑 마이너스 OK가 또 사라지는 거고 가운데 있는 K도 바로 없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너희들이 좀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조건 조심하시고. 자, 요거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정리하시고 쉬고 와서 자, 219번하고 220번인데
일단 이 두 개 내가 4분 드릴게. 4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내가 한 거랑 한번 비교해봐봐. 답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알겠죠? 219번부터 갑니다. 자, 219번은 상수항을 없애기에는 조금 별로 안 좋아.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이니까 별로 안 좋아. 이거는 2차 항을 없애봅시다. 자, 2차 항을 없애려면 그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뺀 거 한번 써볼게. 빼보기까지는 했을 것 같으니까. 빼면 요거예요. 3mx 마이너스 3m. 이렇게 딱 남습니다. 그럼 요거를 공통인수로 끌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약간 결과가 요상한 결과가 나오지. m은 0 또는 x는 1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바로 쓸 수도 있고 얘는 대입을 해봐야지 아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 그럼 m0 한번 대입해보자. 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에다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1은 0. 왼쪽하고 오른쪽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m 자리에 다 0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얘들아, 거기다 밑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의 밑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소리는 근이 두 개든 세 개든 뭐 몇 개든 간에 겹치는 게 한 개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 식 두 개 보세요. 이 식은 얘네들 어때, 아예? 식 자체가 똑같아져 버렸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답을 구해보면 뿔마 i고 얘도 답이 뿔마 i거든? 이랬을 때는 공통근이 두 개가 나와버려. 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지. 오직 하나만 갖자 했으니까, 공통근을. 그럼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한번 볼게요. 왼쪽 식에다, 오른쪽 식에 대입합니다. 오른쪽 식에 x 자리에다가 1을 쭉 대입하면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1을 쭉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2m 플러스 2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넣고 한번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왼쪽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요. 왼쪽 식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식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게 나오겠다. 오른쪽 식은. 그럼 얘는 근이 1하고 3이고 얘는 근이 1하고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공통근 딱 나오는 거 있지. 하나. 이렇게 딱 하나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 쓰셔야 되고 그때 공통근까지 같이 구하라 했으니까 그때 공통근 x는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은 마이너스 1이고 x는 1이고 이 두 가지를 답으로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이 0이면 안 돼요. m이 0이면 두 식이 아예 똑같아져 버리니까 이러면 근이 두 개가 겹쳐버려.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자, 220번 봅시다. 220번은 얘도 이제 조건이 하나 걸려있지. 무슨 조건이 걸려있냐면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져야 한대요. 공통근이 있긴 있는데 0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두 식을 어떻게 볼까요? 두 식을 그냥 빼볼까요, 이것도? 상수항을 좀 바꾸긴 힘드니까, 상수항 바꾸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빼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k는 0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빼보시면. 그러면 이제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x가 마이너스 3k. 그러면 얘를 x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대입 한번 같이 해보자. 대입해보면 얘가 9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5k는 0이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하면 요거야. 6k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k 값이 두 개지. k는 0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대입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 k가 0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자, k가 0이면 어때요, 식이? 이런 식 나오지 않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왼쪽 식은.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뭐 나오지? x의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 딱 나오겠죠. 그럼 얘 근을 구해보시면 얘는 0하고 2고 요거는 근이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쵸? 2차 방정식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었지?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진다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공통근이 얼마야?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되겠네. 그러면 k가 0인 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택해줘야 되는 건 요거네요.
K가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 그리고 그때 공통근 구하라고 안 했어요. 지금은 K 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답을 요거로 쓰면 끝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공통근까지 구하라고 하면 K 자리에다 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통근 갖는 방정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최고차항을 없애거나 두 번째는 상수항을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시는데 얘는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19번처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거나 220번처럼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지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확인을 해볼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필기 다 해놔도 좋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시 돌려보고 그리고 필기를 다시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 지금 그냥 답 다 써놓지 마시고.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공통근을 받는 방정식도 다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앞에 있는 거 몇 개 이제 풀어주고 갈게. 121쪽 펴보세요. 어, 121쪽에 그 147번 있지. 147. 요거부터 이제 시작할게. 147부터. 그 146하고 147 비슷하게 틀렸는데 146하고 7은 비슷한 문제고 그리고 146보다 147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147을 풀어줄게요. 자, 거기서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121쪽입니다. 121쪽. 이거 얼마예요?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5죠.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건 얼마니? 2지, 2.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 두근이 이거래. 두근은 못 더하니까 이렇게 통분해줘야겠지. 하면 여기 배제곱, r제곱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자, 얘는 바로 나왔죠. 이건 4분의 1이고 이거는 밑에가 4인 것 같고요. 요 위에는 요거 제곱해서 2번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21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4분의 21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두근의 곱은 4분의 1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왜 4를 곱하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여기 4가 있으니까. 그래서 4를 쫙쫙쫙 곱해주시면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는 0 안 붙이면 틀려요.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까지 쓰고 는 0까지 꼭 붙여주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1번을 볼까요? 우리 124쪽에 111번으로 가보세요. 124쪽에 111번. 자, 요 문제는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래요. 그때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연속하는 정수라는 소리는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 두근의 합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은 요게 두근의 곱이겠네요. 9 마이너스 k.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알파 베타라고 안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얘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되죠. 정수가 이제 계속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더한 게 요건 거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게 9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연립을 할 때 이 마이너스 k가 둘 다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마이너스 k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매개로 해서 연립을 할 건데 자, 요거 넘겨볼게. 얘를 넘기면 플러스 2로 가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9 넘길게. 9 이쪽으로 넘기면 식 정리하면 요래됩니다. 요래됩니다. 이렇게 식 정리하시면 위에 있는 식은 요 식이고 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죠. 요게 둘 다 마이너스 k니까 얘랑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서로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둘이. 같다고 놓으시고 알파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해보자. 이게
저거 합쳤을 수 있지?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똑같다는 거니까 다 또 넘길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고 알파는 그러면 알파는 4나 마이너스 3이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4나 마이너스 3이나. 자, 알파가 4일 때는 K 값이 얼마일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K가 11인 거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11. 요거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야. 마이너스 3일 때는 마 3이 마 K니까 K는 3이겠네요. 그럼 얘네 둘을 지금 마지막에 뭐 하라 했죠? 더하라 했죠?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요거네요. 마이너스 8.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116번하고 118번 두 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5랑 3분의 2가 되었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3분의 5랑 3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자,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구했으면 뭐는 잘 본 거냐면 상수항은 잘 본 거지. 그치? 상수항. 근데 이 상수항이 두 근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합이랑 관련이 있어요? 곱이랑 관련이 있어요? 상수항은? 곱이랑 관련이 있죠. 곱. 그때 곱이 뭐가 나온 거냐면 자, 두 근이 이제 요거니까 얘를 곱해볼까 우리? 곱해보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5죠. 곱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게 뭐란 소리냐면 이게 자 요거를 A로 나눠주면 이게 A분의 C란 소리입니다. 요거는 잘 본 거야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상황.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때는 1차항은 잘 봤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근이 요거랑 요게 나왔다는 소리잖아. 3분의 5랑 3이랑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3분의 20이지. 3분의 20. 근데 이 3분의 20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A로 나눠주면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란 소리입니다. 두 분의 합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 요거를 마이너스로 딱 바꿔. 이렇게 하면 얘들아 여기 지금 A가 공통인 거 보이니? 이렇게? 둘이 A가 공통인데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분모에 3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3. 3. 근데 이게 A가 뭐 3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뭐 A가 3이라고 한번 놓고 해볼까요? 자, A가 3이면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0인 거지, B는. 그 다음에 그럼 C는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랬을 때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봐도 괜찮아. 왜 마3으로 봐도 괜찮냐면 이게 마3이면 A가 마3이면 B는 얼마일까? 얘는 B가 플러스 20 되거든. B가. 그리고 C는 얼마냐면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식이 이런 식이 나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5는 0인데 이거 어차피 다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으로 봐도 괜찮고 마3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A가 요 3에 관련된 숫자라는 거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인수분해 할게요. x랑 3x랑 x랑 뭐 하면 나올까? 여기까지는 편집. 아까 마지막 말이 뭐였지? 뭐 하면 나올 거지? 편집. 뭐 하면 나올까? 이러면 아이씨 또 틀렸네. 이러면 나오겠지? 이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나오겠다. 그러면 x는 5고 하나는 3분의 1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이 이제 이게 나온 거야. 됐고 118번 볼까? 자, 118번은 fx가 요래 생겼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냐면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거. 그럼 이거는 봐봐요. 요 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값이 있겠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구해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자, 근데 얘도 봐봐. 얘도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 거잖아.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그치? 그래서 우리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 한번 써볼까 우리? 이거 가능하니? 왜냐면 조식에다가 유식에다가 이게 근이라 했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근이란 말이지. 근데 이것도 봐봐. 이 형태에 홀리지 말고 F라는 똑같은 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0이 다시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EX 플러스 3이라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알파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EX 플러스 3은 뭐란 소리냐면 얘는 베타란 소리야. 왜냐하면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랑 서로 같아야만 하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EX는 알파 마이너스 3이고요.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요게 이제 한근입니다. 요거 한근인 거고, 그럼 다른 한근은 뭐 나올까? 이 베타를 갖고 할 건데 식은 다 똑같고 문자만 다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런 식. 그리고 마지막이야. 얘네 두 개 있지. 얘랑 이렇게 두 개. 얘 두 개를 곱하랬잖아. 두 근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곱해 봅시다.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알페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알뿔페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알파 베타 곱한 건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찾죠? 여기 있죠. 여기 5 집어넣으시면 되고, 알파랑 베타 더한 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저기 지금 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2 이렇게 쓰시고, 그럼 5에서 6을 빼서 9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위에가 8이 될 거고 밑에가 4니까 정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똑같은 유형이 어디 있냐면 그 한 장만 앞으로 와보면 122쪽에 발전예제 14번 122쪽에 발전예제 14번이랑 밑에 149번 문제 있죠. 요거 문제 했을 때 했던 이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혹시 틀린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122쪽이랑 122쪽의 발전예제 14번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이 문제.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126쪽을 봅시다. 실력업. 자, 이 126쪽의 네 문제인데, 네 문제. 120번. 모든 근의, 나 원래 치사해. 120번. 120번. 모든 근의 합이 1이래요. 자, 요거지. 이렇게. 이거 20일 아니야? 절대값이야? 자, 요건데, 이렇게. 이렇게. 요건데.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합이 0이구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풀자, 얘들아. 이거 풀면 1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는 더하기 1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빼기 1이 나올 거예요. 절대값을 풀면요. 그럼 경우가 두 가지란 소리야. 더하기 1일 때랑 하나 더 쓸게. 빼기 1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근의 합만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근의 합이 여기 뒤에 있는 게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것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두 근의 합 보려면 뭐만 보면 돼? 이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이 자리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근의 합도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얘도 얘겁니다. 이렇게.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 이게 얼마란 소리냐면 0이란 소리입니다. 0. 그럼 이게 0 되려면 A 뭐면 되겠어요? 2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직접 근 다 구해보실 필요도 없고 근과 계수의 관계만 써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1번. 알파랑 베타 절대값이어가지고 더한 게 6이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럼 해보자, 얘도. 아이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두 근의 합이
두 군의 합이 4야. 얘랑 얘랑 더했을 때 4야.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아이고 이게 아니라 K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이 조건 나와 있잖아. 얘가 6이라는 거잖아, 6. 근데 비교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랑 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지금 차이를 봤을 때 2가 더 크지. 그치? 2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는 무조건 다 플러스 아니면 뭐 0이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근데 여기는 양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쪽에 음수가 무조건 있다는 소리야. 이 음수가 있으니까 작아졌을 거야. 만약에 얘네 둘 다 양수였잖아? 그럼 똑같아. 양수였으면 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값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커졌을까? 그게 문제거든. 얼마가 커졌는지. 자, 얘가 2가 차이가 나는 거지. 2가. 근데 원래 이런 거잖아.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하나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얘는 2고 요거는 4고 딱 요런 차이 아니야? 그치? 딱 요런 차이야. 그러면 얘가 하나가 뭐라는 소리일까?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하나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오면 되겠지. 5. 그러면 얘도 5고 얘도 마이너스 1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하시고 둘이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것도 그럼 하나 정리해 볼까요? 자, 얘는 봐봐. 거기다 요거 하나 정리해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거. 자, 둘이 부호가 똑같잖아. 부호가 똑같으면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더한 것도 값의 형태가 비슷해. 만약에 양수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고 음수면 부호만 바뀌어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요게 6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딱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아까처럼 얘네가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부호가 서로 다르면 i의 다른 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옆에 생각해 봅시다 해서 얘를 막 제곱하거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곱하면 너네만 더 복잡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123번 볼까요? 123번은 두 군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모두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니까 실제 근이 2, 1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1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절대값만 2대 1만 유지를 해주면 돼. 근데 안 된 사람은 돌려보고 필기하세요.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요거 한번 봐볼래? 얘가 두 군의 곱이지. 두 군의 곱인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됐을까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곱 2대 1이니까 진짜 2랑 1은 아닐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 2A랑 A랑 이렇게 한번 써볼게. 2A랑 A. 이렇게 하고 둘이 곱하면 2A 제곱이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니까 뭐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여볼까? 그러면 아무튼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A의 제곱이 9니까 A는 뭐구나? 뿔만 3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뿔만 3이면 A가 3일 때는 실제 근이 6이랑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실제 근이 마이너스 6이랑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근이.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더하면 3이지. 더하면 3인데 이 자리가 3이 되려면 이때 m값은 8이면 되고요. m값은 8. 자, 이때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m값은 2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답을 2랑 8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은 하셔야 돼. 마이너스 18이니까 곱이. 자, 12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 124번 이거는 그 예전에 필기를 잘 해 놓으신 사람이라면 금방 구해요. 자, 요거는 어디다가 필기를 해 놓으셨을 거냐면 네가 필기를 해놨을까? 필기 안 해놓지 않았을까? 해놨을까? 내가 그거 필기 하라고 했을 터인데 여기다 안 했나? 잠깐만. 필기 잘 했을 것 같은 사람. 아니, 여기 있어, 여기.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럼 최후의 보루, 우리 쭈. 에이, 모르겠다, 씨. 한 번 더 설명해줘야겠다. 자,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줄게. 자, 보세요.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거. 네, 이거. 자, 거기 두근이 알파, 베타라 되어 있지. 근데 알파랑 베타랑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1이 나와야 된대요, 1이. 자, 그럼 보세요. 원래 2차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잖아. 요 식은 그냥 이렇게 할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왜냐면 근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맞지? 근데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와야 된대. 1. 그러면 식을 어떻게만 잡아주시면 되냐면, 잘 봐요. 식을 이렇게만 잡으면 돼. 이렇게. 하나 그대로 쓰고 1만 더 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가 0이지. 이게 0이지, 이렇게 나온 게.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봐. 똑같이.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요 자리는 그대로 똑같이 0일 거 아니니. 근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1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뒤에다가 1만 딱 붙여주면 돼. 그래서 답이 그냥 이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요게 그냥 답인 겁니다, 이렇게. 전에 이제 뭐 할 때 썼냐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면 우리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제 요거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내가? 이거일 때 이렇게 잡으라고, 이거 한 번 했었어, 우리 이거. 내가 어디서 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했었어. 아무튼 이거 한번 필기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